페이지 쭉 넘기셔서 몇 페이지냐? 130페이지 정도. 자, 여기가 좀 많이 중요해. 좀 많이 중요해. 특히나 만년 같은 경우는 2학년 1학기 때 과목을 2과목 수업을 하거든. 내년도에는. 딱 내년도에는. 그래서 더더욱 중요해. 한 밭은 하나 밀려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내년도 시험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껏 배웠던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의 속도감은 좀 있어야 돼. 자, 잘 들어봐. 내가 풀어주는, 이거 잘 들어야 돼. 내가 풀어주는, 쌤이 풀어주는 풀이를 보는 게 먼저가 아니라, 풀이가 먼저가 아니라 문제를 읽음이 먼저야. 오늘 진짜 많이 읽어야 되고, 자, 대표 문제 테스트 대비를 오늘 끝내셔야 됩니다. 사실상 앞쪽에 얘기할 것도 없어 지금은. 자, 그대로 읽어볼게요. 뭐래?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 그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한번 당겨서 한번 씁시다. 색깔이 다른 주사위. 이거 됐습니까? 색깔이 다른 주사위야. 그럼 색깔이 다른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뭐가 있어? 11, 12, 13, 14, 15, 16, 21, 22, 23, 24, 25, 26. 잘 들어야 돼 이거. 3일, 3이 땡땡땡땡땡땡. 5일 땡땡땡. 6일 62, 63, 64, 65, 66이 있겠지. 어려운 얘기일까? 아니지. 근데 이게 경우의 수는 시작이야. 그리고 더 읽어줘. 그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뭐가 됐으면 좋겠대? 4의 배수가 됐으면 좋겠대. 그럼 4의 배수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4, 8, 12, 16 등등이 되는 거야. 그런데 주사위 눈금은 어차피 1부터 6까지니까 합을 해봐야 16이 될 수는 없겠지. 그럼 합의 최대는 어차피 몇일 수밖에 없는 거야? 12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일단 합이 4가 되는 경우를 먼저 한번 구해보자. 뭐가 있어 그러면? 13. 자, 잠깐 봐봐. 안 적어도 돼. 농담 아니라. 오늘은 특히나 더 심해. 말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봐봐. 쌤이 왜 그러냐면은 잘 들어야 돼 이 얘기. 말을 하는 사람은 내가 뭐가 되겠어? 라고 물어보는 걸 생각해서 말을 하는 거 맞지? 근데 자 봐봐. 지우도 그렇고 민건이도 잘 생각해봐. 너네 지금 13 쓰려고 한 게 뭘로 쓴 거야? 합이 4가 되려면 1과 3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쓴 거야? 아니면 내가 말하거나 쓴 걸 쓴 거야? 후자지 않아? 그건 의미가 없는 거야 오늘 우리에게. 그러니까 차라리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하나라도 세야 돼. 자, 잘 봐. 시험 때 셀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 셀 시간은 없어. 근데 이 문제 세는 문제야? 이런 문제들은 세는 문제야. 모든 문제가 다 세는 문제일까? 아니거든. 근데 그게 세는 문제가 아닌지 맞는지 니네가 구분을 질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다 세보면서 안 세고 바로 나오는 연습을 해주는 거야. 세는 거 위에. 경우의 수는 이렇게 전략을 짜야 돼. 그래야 어려운 문제도 세서 풀 수 있어. 이 럭키펀치까지 가야지 확률과 통계까지 맞출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2학년까지 대비하는 방식이야. 농담 아니라 뭐 촬영을 하고 있긴 하지만 2학년 중에 한 명이 뭐 이번에 그러니까 만년인데 2과목 본다고 했잖아. 한 친구가 잘 봤어. 한 80점 그래도 후반 맞았어. 잘 보고 왔어. 확률과 통계는 솔직히 잘 못 봤어. 한 60점, 50점 뭐 요 정도 사이를 본 거야. 갭이 차이가 나잖아. 왜 차이가 났을 것 같아? 안 셌어.
맨날 그냥 특수한 방법만 있는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쌤이 여기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할게. 내가 불러준 걸 쓰는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말을 하거나 셀 수 있냐는 거야. 꼭 음성으로 쌤한테 전달하지 않아도 괜찮아. 충분히 이해됐어? 무슨 말 하는지? 자, 그만 얘기할게. 다시 합이 4가 되는 경우 그럼 뭐가 있어? 1, 3, 2, 3이 있어요. 합이 또 8이 되는 경우는 2, 6, 또 3, 5, 4, 4, 5, 3, 6위까지 이렇게 2, 3, 4, 5, 6 여기는 거꾸로 가게끔 해봅시다. 합이 12가 되는 경우는 6, 6 말고는 없겠죠. 그러니까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끝 9가지가 되겠지. 됐어요? 됐어? 뭐 한다고? 같이 세보는 시간인 거야. 알겠지? 오늘 그거 하나만 해주면은 그냥 끝날 내용이야. 자, 봐봐. 들었을 때 적을 내용이 있어? 집에 가서 다시 공부해야 될 것 같아? 문제가 바뀌어도 정리를 어떻게든 간에 문제가 바뀌면 헷갈릴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아니지. 얘가 5의 배수건 3의 배수건 개수가 늘어나냐 적어지냐의 차이인 것 뿐인 거야. 이해됐어? 첫 문제 가지고 되게 오래 얘기를 했지만 오늘 수업의 애티튜드가 어때야 되는지를 좀 느끼라는 거야. 알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할게. 봐봐. 셋 다 내 성에는 아직 독해력이 부족해. 그래도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문제를 읽고 푸는 느낌들은 이해가 됐을 거야. 우리 그거 있잖아. 실수 K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데 확실하게 읽어. 중근 먼저야 실수 K 먼저야? 중근 먼저 할 거잖아. 판별식 먼저 쓸 거고. 그지? 그렇게 읽어서 조건을 하는 것처럼 끝에까지 빡빡하게 읽어야 돼. 어려워 여기 경우의 수. 근데 읽기 잘하는 중학교 2학년들은 다 풀 수 있어. 중2. 자, 가볼게요. 방정식 2x 더하기 5y 더하기 3z가 16을 만족시키는 뭐가 아닌? 뭐가 아닌? 음이 아닌 정수. 무슨 말이야? 요건 땡겨서 써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0이 돼, 안 돼? 돼요. 알겠지? 그건 학습하고 가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하나 팁이 있어. 자, 열심히 넣어봐야 돼, 지금부터. 근데 한 가지 팁이 있다고 했어. 숫자가 큰 줄 좀 먼저 건드릴게. 오케이? 그럼 자, 가볼게. 일단 y에다가 뭐를 먼저 넣어볼까? 크거나 같았잖아. 그러니까 해도 맨 밑에부터 올라갔어야지. 맞지? 대답할 준비 자꾸 해야 돼. 읽어주려고 해야 돼.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건 늦은 거야. 알겠지? 집중 많이 하셔야 돼. y에다가 0 대입하면 뭐가 돼? 식이 2x 더하기 3z가 16이 되거든.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앞에 개수가 큰 거 먼저 채웁시다. z에다 뭐 먼저 넣어볼까? 0. 1 때 x는 8. 1일 때 돼? 정수가 안 돼. 됐지? 그럼 2일 때? 3일 때? 안 돼. 4일 때? 이해 안 해? 6일 때? 넘어갔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y가 0일 때 몇 가지? 3가지가 나왔어. 맞죠? 맞지? 이번에 y가 1일 때로 가봅시다. y가 1이면 어떻게 돼? 2x 더하기 3z가 11이 되겠지. 다시 z에다가 일단 뭐 먼저 넣어? 0 돼? 1 2 3 됐죠? 됐어 여기까지? 몇 가지가 나왔어? 2가지가 나왔네요. 에이씨 어떻게 2가지가 나왔네요. 다시 한번 이번엔 y가 2일 대로 가보자. 10이니까 이번엔 2x 더하기 3z. 나 특별한 걸 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그냥 하고 있는 거지. 0일 때 3, 1 안 돼. 2 했더니 0 되니까 여기도 두 가지인 거 확인을 했네요. 맞죠? 특별한 거 아니지. 그치? 뭐 한다고? 읽어서 하라는 대로 세는 거야. 이게 기본이야. 어려운 얘기 아니죠. 수학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산수 정도의 수준인 거야. 됐나요? y가 3이면 15가 되니까 맞추기는 힘들겠죠. 여기서 일단 스톱. 됐지? 넘어갈게요. 이때도 봐봐. 오늘은 더더욱 심해. 내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농담 아니라 설득의 시간인 거야. 네네. 그러니까 페이지 빨리빨리 봐. 더 읽어 혼자. 자 뭐래? 100의 자리는 소수이고 10의 자리 숫자는 3의 배수가 되는 세 자리의 자연수 중에 홀수의 개수래. 일단 세 자리 자연수라고 했는데 그럼 일단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어떤 수가 있겠어? 소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3, 5, 7이 되겠지. 또한 10의 자리 수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3의 배수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6, 9 중에 하나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1의 자리 수는 홀수가 되고 싶다고 했으니까 1, 3, 5, 7, 9가 되겠지. 자, 가보자. 안 끝난 거야. 여기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4 곱하기 3 곱하기 5나 4 더하기 3 더하기 5나 이딴 게 아니라 결국 그래서 세 자리의 홀수가 뭐가 있어? 제일 작은 수가 또 지우 지금 방금 얘네들이 얘기한 231, 233, 235, 237, 239라는 건 이해됐어? 됐어? 그럼 지우는 그 다음 큰 숫자는 뭐야? 331. 그치. 그 다음? 오케이. 자, 봐봐. 어려운 건 아니지? 무조건 앞쪽이 먼저 고정이고 뒤쪽만 돌려주는 거야. 하나 바꾸고 또 돌려주는 거야. 하나 바꾸고 돌려줘야 돼. 이 느낌이 완벽하게 진행이 돼줘야 돼. 항상 얘기하지. 언제든 다 셀 줄 알아야 그 공식이 왜 그런지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맨 앞에는 이 중에 하나야. 여기는 이 중에 하나인 거고 여기는 이 중에 하나니까 여기서 바뀌는 경우의 수가 4가지, 그 다음이 3가지, 그 다음이 5가지인 거야. 다 셀 줄 알아야 이게 곱하기인 줄 아는 거야. 왜 곱하기예요? 이게 아니라 곱하기를 생각할 게 아니라 2, 3, 1, 2, 3, 3, 2, 3, 5, 2, 3, 7 그럼 어떻게 됐어? 여기까지만 세면 무조건 5가지씩 생긴다는 걸 이해한 거잖아. 그렇게 이해해서 곱하기를 이해해야 되는 거지. 왜 곱하기예요? 또는 더하기 이런 게 아니라고. 경우의 수라는 파트는 뭘 요구하는지 알겠어요? 상상하는 것보다 더 세려고 해줘야 돼. 즉 그래서 경우의 수는 백지만큼 멍청한 짓이 없는 거야. 응? 무슨 말인지 이해해서 직접 세는 단원이야. 오케이?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60까지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필기에 집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만큼은. 자, 이번에는 여기는 조금 보셔야 되는데, 자, 봐봐. 일단 240과 600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공약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바로 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입니다. 근데 240과 600의 최대 공약수가 뭐야? (240과 600의) 최대 공약수? 더 올라갈 수가 없어? 120. 그럼 이제 뭘로 바뀌었어? 현재부터 120의 약수의 개수로 바뀐 거야.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해요? 일단 소인수분해 해줘.
그럼 소인수분 했더니 어떻게 돼? 12 곱하기 10이니까 2가 3개, 3이 하나, 5가 하나. 얘의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해줘? 모든 누구에다가? 지수에다가 1을 곱해서 싹 다, 1을 더해서 싹 다 곱해주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됐지요? 됐지? 딱 대표 문제 라인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다른 것도 밑에 있지만. 자, 좀 더 가보도록 합시다. 딱 그런 느낌이어야 돼. 딱 이런 느낌. 그냥 읽고 하면 되는구나.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경우의 수랑 행렬 부분은 시험 대비 상황에서 문제가 되면 안 돼. 이게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되는 마인드거든. 자, 다시 봐봐. A, B, C, D 네 사람이 각자 책을 한 권씩 가지고 와서 바꿔 읽기로 했는데 자기 자신이 가져온 책은 자신이 읽지 않도록 한대. 이제 상황 이해됐어? 그럼 A, B, C, D 네 명이라며. 그럼 책을 한번 읽게 한번 해봐. 배치를 해봐. 그럼 뭐가 있어? 말을 못하겠으면 더 읽으셔야 돼. 다시 한번. 어떤 경우가 있어? B, A, D, C. 이 문제 이해됐어? 지우, 해봐. 근데 그럼 B는 끝난 거 맞아? 처음에 놓는 거에 B는 끝난 게 맞아? 그럼 B를 먼저 해야지. 뭐 있을까? A는 끝났지, 그지? 그러니까 C. 좋아. 민건이? 끝났어. 요 끝에까지 세면 돼. 자, 봐봐. 정렬을 앞쪽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생기게 만들어줘야지. 앞쪽 것으로 정렬이 되게 만들어줘야지. 하나도 놓치지 않아. 직접 세는데 하나 놓쳐서 틀릴 거야?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야. 다음. B가 끝난 상황이잖아. 뭐 들어봐? C, A, DB. 봐봐. 지금도 그렇지. BD를 넣어봐야 안 되는 걸 아는 거야. DB가 된다는 걸 아는 게 우선이 아니라 BD를 세야지 안 되는 걸 알면서 학습이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야. 또? 조금 빨리 갑시다. 바꾸는 게 안 되죠? C, B가 안 되지. CD, A, B, C, D, B, A가 한 번 더 되지. 됐지? D, A, B, C, D, C, A, B, D, C, B, A까지. 몇 개야? 3개, 3개, 3개? 총 9개가 되겠죠. 뭐 특별한 문제가 아니지. 그럼 세는 거야, 이렇게. 됐나요? 한 번 더 가볼게요. 자, 938입니다. 자, 근데 여기는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100원짜리 동전 2개, 50원짜리 동전 3개, 10원짜리 동전 4개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하는 방법의 수래. 즉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150원을 50원짜리 3개로 지불할 수도 있는 거고, 됐지? 100원짜리 하나랑 50원짜리 하나로 지불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것들에 대한 방법의 수를 구하라는 거야. 자, 이 문제는 좀 솔직히 잘 나온다고 하기가 조금 힘들기는 해. 그런데 시험 대비 과정 중에 계속 나올 거거든. 요건 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잘 봐. 자, 1. 지불하는 방법의 수가 있고, 써야 돼 이거는. 지불하는 금액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되는 게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높은 확률로 0원을 제외할 거야. 오케이? 이게 됐어? 그럼 봐봐.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높은 확률로 제외를 할 거고, 문제는 지불하는 방법의 수와 지불하는 금액의 수 문제가 두 가지로 나뉘어. 자, 이제 설명을 할게.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지금 일단 100원짜리 동전이 몇 개야? 그럼 1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행동이 몇 가지야? 내가 100원짜리 두 개지. 얼마를 낼 수 있어? 200원, 또 100원, 또 0원. 안 낼 수도 있어. 0원은 지불하지 않는 100원짜리만이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100원짜리 동전을 두 개 들고 있다는 얘기는 경우가 한 가지가 더 늘어서 세 가지의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야. 100원짜리 동전은. 됐지? 50원짜리 동전은 세 개니까 경우가 몇 가지가 발생해? 네 가지가 발생해. 얘가 세 가지의 경우일 때 50원짜리도 네 가지니까 곱하기로 진행이 되고 10원짜리 동전은 네 개니까 몇 가지가 경우가 발생해? 5가지가 발생하는 거야. 다시 왜? 하나 내는 거, 두 개 내는 거, 세 개 내는 거, 네 개 내는 거, 안 내는 것까지. 그럼 곱해주면 돼. 몇이야? 60까지가 된 거야. 문제가 돼, 안 돼? 안 돼? 0원을 빼줘야 돼. 그래서 하나를 빼서 지불하는 방법의 수의 정답은 59가 됩니다. 괜찮습니까, 이거? 괜찮아요? 자, 잘 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갈 거야. 이번엔 지불하는 금액의 수거든. 지불하는 금액의 수는 내가 50원짜리 3개를 쓰건 100원짜리 하나에 50원짜리 하나를 쓰건 똑같은 지불 금액인 거야. 그런데 얘들아, 돈 계산 다 할 줄 알잖아. 돈 싹 다 모아봐. 그거 얼마야? 390원이지. 맞지? 맞지? 그럼 단위가 10원이 가장 작은 거니까 10원부터 올려봐. 자, 개수 있는 거 확인했지? 자, 일단 내는 거 봐봐. 10원 낼 수 있어? 20원, 30원, 40원, 50원. 50원 못 내? 50원짜리 내면 되잖아. 60원, 70원, 80원, 90원, 100원, 110원, 120, 130, 140, 150, 160, 390까지 쭉 올려봐. 못 내는 금액이 있어? 그 금액만 빼면 돼. 그 개수만 빼라는 거야. 이해됐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원짜리 동전이 3개였으면 빠지겠지. 10원, 20원, 30원, 40원 빠지네. 50원, 60원, 70원, 80원, 그럼 90원 빠지네. 4개를 못 내니까. 그런 것만 지불하는 금액의 수를 구할 때는 그냥 전체 금액에서 이걸 빼줘. 쌤이 봤을 때는 뭐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게 제일 빨라. 무서운 거 하나는 이거야. 아, 이렇게 배우고 가는데 안 세. 실력이 안 늘어. 그러면은 세는 걸 먼저 바탕으로 하자는 거야. 그럼 이해가 돼. 그럼 알려줄 수 있어. 더 빠른 방법을. 그러니까 지불하는 금액의 수는 한 번 더 얘기하지만 금액으로 직접 쭉 훑어서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뭐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951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역 A 지역에서 B, C 지역을 모두 거쳐서 D 지역에 도착하는 경우를 구하라고 했는데 A에서 다시 한번 B, C 두 지역을 모두 거쳐 D에 도착하려면 방법이 A에서 B를 갔다가 C를 갔다가 D로 가는 방법이 있고, 그치? 한 번 더 A에서 C를 갔다가 B를 갔다가 D를 가는 방법이 있겠지. 그럼 첫 번째 먼저 가볼까? A에서 B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 2가지야. 그리고 B에서 C로 가는 방법은 3가지. 그리고 C에서 D로 가는 방법은 2가지인 거야. 여기도 아까랑 똑같은 거야. 아까 우리 소수랑 3의 배수랑 홀수 있었던 그 문제처럼 예. 어떻게 가도 뒤에는 2가지씩이 발생하는 거야. 그럼 여기도 곱하기구나.
반대로 ACBD로 가는 방법도 똑같이 곱하기구나. 그래서 여기가 12가지, 여기도 3가지가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어떻게 해주면 돼? 이제 두 개의 상황을 나눈 거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지. 더해주면 돼. 오케이? 자, 잘 봐. 헷갈려 할까봐 그래도 너희는 헷갈려 하더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라고 하지만 잘 들어. 더하기를 하는 경우는 딱 2가지야. 하나, 상황을 나눈 경우.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겠네. 그럼 계산을 해서 더해주면 돼. 하나 더 있어. 또는이 가운데 나왔을 경우. 얘 또는 얘가 되는 경우. 그럼 상황의 경우의 수를 더해주시면 돼. 됐어요? 이거 보시고. 자, 954번입니다. 아직까지도 괜찮지? 괜찮죠? 그냥 읽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구나. 거기에 자꾸 맡겼으면 좋겠어. 지금은.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실력업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래야 쭉 길게 가. 그래야지 앞에 쪽도 연습이 돼. 기말고사를 특히나 왜 이렇게 편성을 하냐면은 앞쪽에 이제 독해를 엄청 읽어줘야 돼. 그래도 이번 시험하면서 많이 읽는 모습들은 보이는데 지금도 한참 남았어. 자, 다시 4가지 색으로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은데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했으면 좋겠대. 나는 지금 색깔이 4개가 있고요, 지금. 그지? 그럼 하나 B에다 먼저, A에다 먼저 칠해보자. 자, 색칠하는 문제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인접하는 개수가 많은 곳에다가 투자를 먼저 했으면 좋겠어. 그럼 A에다가 칠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4가지. 4가지 색깔을 여기다가 칠할 수 있어. 그럼 봐봐. D는 얘랑 색깔을 다른 걸 칠해야 되지. 그러니까 한 가지가 달라야 되니까 3가지인 거야. 근데 C지역은 2개에다가 모두 인접하지. 그러니까 색깔이 달라야 되니까 얘는 둘과 색이 다른 2가지여야 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몇 가지? 여기는 몇 가지? 여기다 칠하는 경우가 4가지였지. 그치? 얘랑 색깔이 달라야 되니까 여기는 한 가지 색깔을 제외한 3가지가 됐지. 됐어요? 그 둘에다가 칠한 색이랑 달라야 되니까 여기 2가지가 됐지. 그럼 여기는 몇 가지의 색깔을 칠할 수 있어? 몇 가지? 왜 한 가지야? 저기 A, C, D에다가 4가지, 아니 3가지 색을 칠했어. 남은 분명한 것은 똑같은 색을 써도 된다니까? 단 인접한 영역만 다른 색을 칠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요 위에 A지역과 C지역에다가 색을 칠해준 색만 아니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긴 몇 가지여야 돼? 2가지가 들어가야 맞다는 거야. 됐을까? 됐어요? 안 됐어? 2가 아니고 몇이라고 생각해 지금? 위에 그러면 D가 왜 3개? D는 칠할 때 애초에 얘의 다음에 칠했잖아. 그래서야 단순하게 순서가 바뀌어도 달라지는 건 없어. 잘 봐. 그럼 뭐가 돼? 일단 정답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니까 48이 되겠지 일단. 네, 그렇게 되는데 순서를 바꿔볼게. 연습 많이 해야 돼. 연습하라고 밑에 문제들이 붙어있는 거고. 자, 봐봐. 여기다가 아무 색깔이나 칠해볼게. 주어진 색깔이 4가지니까 여기는 4가지의 경우가 발생하겠지. 그럼 C에다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3가지가 발생하겠지. 그럼 색깔이 지금 몇 개 소비가 됐어? 2개는 이미 쓰였지. 그럼 여기 B는 지금 사용한 2개 말고 이외의 색을 칠해야 되지. 근데 이 B지역은 D지역이랑 상관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여기 몇 가지인 거야? 2가지인 거야. 됐어? 그러니까 상관없는 애를 가지고 끼워 맞추지 말라는 거야. 오케이?
자, 이때 위쪽에다가 합시다. 위에 칸 좀 있죠, 위에. 나 이거는 그냥 오늘은 시간상 그냥 풀이를 할 거야. 알겠지? 지금 참고로 학기 중에 기말고사를 들어갈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시간이 없어. 우리가 방학 기간 가면 좀 여유가 생겨. 그래도 2학기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진도를 나갈 수 있는 기간이 좀 길잖아 또. 근데 일단 그렇게. 자, 봐봐.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다가 칠을 할 거야. 오케이? 여기다가 칠을 할 거야. 그럼 어떤 경우가 발생을 해버려? 얘랑 얘는 인접하지. 얘랑 얘도 인접하지. 얘랑 얘도 인접하고 얘랑 얘도 인접하는데 얘네들은 어때? 인접하진 않아. 하지만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얘네들이랑 연결되면서 약간은 영향이 있다는 거야. 서로. 자, 잘 해볼게. 여기다가 해볼게. 일단 색깔이 4가지라고 했어. 그럼 여기다 칠하는 경우 몇 가지? 4가지. 그럼 여기다 칠하는 경우는 3가지야. 그럼 여기다 칠하는 경우는 3가지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럼 여기는? 자, 다시 질문 잘 봐. 잘 봐. 2가지? 얘네 둘이 색이 다르니? 다른 거 맞아? 빨, 빨 하면 안 돼? 그걸 일단 물어보는 거야. 돼, 안 돼? 되지. 그럼 둘이 색깔이 같아? 같아? 빨, 노 하면 안 돼? 잘 들어야 돼. 이게 어려워.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야. 근데 잘 봐. 쌤은 완벽하게 가는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부딪히는 그 순간을 느껴봐야 돼. 일단 거기서 두드려 맞아야 돼. 한번 넘어져야 된다고. 근데 대부분 문제를 아예 시도도 안 하니까 넘어지질 않는다는 거야. 자, 다시 봐봐. 색깔이 몇 개 쓸 거라고? 4개 쓸 거야. 중복을 허락해. 인접한 데는 다른 색깔을 칠할 거야. 지금부터 약속은 이해됐지? 이해됐지? 자, 잘 봐. 칠을 할 거야. 다시 가볼게. 자, 일단 첫 번째 칠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4가지. 여기다 칠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3가지야. 그럼 여기다 칠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3가지인 거야.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되지? 여기까지는 의견이 다를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여기를 칠하려고 봤더니 둘이 색이 다른가? 달라? 다르다고 할 수 있나? 그리고 또한 같다고 할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있겠어? 대각선에 있는 사이의 친구가? 안 되지 그게.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A와 B에, 자 지금부터 필기해야 돼. A와 B 구역에 대해 A 구역과 B 구역이 같을 때랑 다를 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각선에 있는 그 위치가 어디 갔어? 위치가 같은지 다른지 몰라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 그 문제를 드러내면 되는 거야. 이게 고급 기술이야. 경우의 수를 세는데 아까도 쌤이 얘기하잖아. 세려고 하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경우를 드러내라는 거야. 나눠서 풀어. 그럼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걸 해보라고. 자, 이거 먼저 해볼게요. 그럼 색깔이 다른 거야. 지금부터 대각선이. 그럼 여기다 칠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정신 차리고 봐야 돼. 다시 여기다 칠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4가지야. 색깔이 달라? 그럼 여기다 칠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3가지가 되겠지. 색이 달라야 된다니까. 여기에다가 몇 개를 칠한 거야? 4가지 중에 1가지의 색을 칠한 거야. 됐지? 그러면 그 색을 빼고 칠해야 될 거 아니야. 간다? 그럼 여기는 몇 가지야? 여기는 색깔이 몇 가지야? 칠할 수 있는 게. 왜 2가지야? 정신 차려야 돼. 얘네 둘의 지금 색이 어떤 상황이야? 그럼 여기다 몇 가지 칠할 수 있어? 2가지.
그럼 여기는 두 가지. 두 가지. 끝. 그럼 어떤 경우야? 4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이어서 48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번엔 색깔을 같은 걸 쓸 거야, 여기 둘을. 그럼 여기다가 칠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4가지. 그럼 여기다 칠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두 곳의 색을 어떻게 칠할 거야? 같은 걸 칠할 거야, 다른 걸 칠할 거야? 같은 거 칠한 다음에 그럼 여기다 칠하는 경우 몇 가지? 한 가지야. 선택권이 없어. 자, 잘 봐, 잘 봐, 잘 봐. 어려워 이거. 여기다 칠하는 경우의 수가 4가지일 때 같은 색을 칠하는 경우를 물어보면 대부분 다 여기 4가지라고. 왜? 같다는 데 집중을 하는 거야. 얼마나 멍청한 생각이야. 어? 선택권이 4가지였고 얘는 선택권이 있어?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색깔을 칠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이제 제대로 대답해야 돼. 이번에도 대답 못하면 문제 이해 못한 거야. 다시 간다. 여기 칠하는 경우 몇 가지? 근데 소리가 너무 작아. 틀려도 대답해. 틀리는 게 무서워서 그래? 그럼 언제 틀리려고? 어? 몇 가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된 거야? 몇 가지? 세 가지. 3가지예요. 왜? 둘이 색이 같잖아. 응? 여기 몇 가지? 3가지야. 그래서 몇 가지야? 4 곱하기 3 곱하기 3가지여서 36가지야. 그 두 개의 상황을 나눈 거니까 더해주면 몇 가지인 거야? 84가지야. 이거 봐봐. 지금 촬영 다 하는데 이거 솔직히 다시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아까워. 어? 이거는 포함할 겁니다. 문제 하나 내줄 거야. 알겠지? 그래가지고 그걸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질문은 따로 하셔도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자, 이때 다시 질문. A부터 F까지의 몇 개? 6개의 문자 중 한 문자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근데 자 봐봐. 지금 좀 후반으로 오면서 어느 순간부터 지금 아예 그냥 못 들어오는 느낌이 있거든. 듣고 생각한 걸 대답해야 고쳐줄 수 있어. 이거 아까 나도 시간상 그냥 조금 넘어갔어. 이거 늘어지면은 이거 30분도 걸려서 넘어간 거야. 메인 문제가 아니라서. 근데 너무 아까운 게 뭐냐면은 2라고 하는지 3이라고 하는지 4라고 하는지 들리지도 않아. 그렇게 조그맣게 얘기하면 뭐가 맞아 그러면? 쌤 맨날 얘기를 하잖아. 틀려야 하는 곳이 있어. 틀려야 하는 곳이 있어. 여기는 그래. 세면서 자꾸 틀려야 돼. 그래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어? 착각하면 안 돼. 여기는. 어? 가만히 입 닫고 있잖아. 오늘 시간 날리는 거야. 오늘 수업이 그러해. 난 이것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 중학생도 이렇게 해서 풀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남은 시간 정리할 때 제발, 자 봐봐. 둘 중에 하나의 동작을 하시면 돼. 자, 하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한 번이라도 더 본다야. 어? 둘. 알겠으면 대답한다야. 들리기만 해주면 돼. 근데 대답을 못 하겠어. 그럼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럼 더 봐야지. 근데 다들 뭐 하고 있는지 알아? 누군가 대답하겠지. 물론 학생들한테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이면 맞아. 근데 시험 대비 안 할 거야? 해야 될 거 아니야. 혼자 시험
시험 볼 때, 혼자 문제 풀 때는 똑같은 현상이에요. 다시 봅시다. 지금 여기 문자가 몇 개 있다고? 6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6가지야. 그럼 6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남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5가지가 되겠지. 다시 여기 문자가 뭐가 있어? A, B, C가 있어요. D까지 하자. 자, 뭐가 있어? A, B, C, D 사람이 4명이 있어. 4명 중에 1명을 뽑아서 줄을 세울 때 첫 번째 자리에 놓을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어? 왜 4가지야?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야. 세금은 여전히 변함없어.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직접 셀 수 없는 영역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더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 셌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야. 세는 게 가장 베스트야. 세서 끝내면 안 돼. 대신 숫자로도 바꾸셔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갈게. A, B, C, D 4명이 있어. 4명 중에 1명을 뽑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4가지야. 다음에 1명 더 뽑는 경우는 몇 가지야? 3가지야. 다음 1명 더 뽑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2가지고 다음 1명 더 뽑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1가지야. 됐어요? 즉 4명이 있을 때 4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 거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가지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우리는 이걸 지금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4 느낌표라고 부를 거고, 이 느낌표를 우리는 지금부터 팩토리얼이라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언제 쓴다? 몇 명을 나열한다는 말이 나오면 쓰시면 돼.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 A부터 F까지 6개의 문자가 있어.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6 팩토리얼이야. 자, 봐봐. 다시 6개의 문자를 나열할 때 첫 번째 문자 하나를 뽑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6가지. 그 다음 그렇게 됐지? 근데 그걸 뭐라고 해서 한 번에 넘어갈 거다? 6 팩토리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말 이해됐죠? 앞에 조금 하고 가자. 교과서 문제 다시 보기로 갑시다. 131쪽입니다. 자, 몇 개의 문자가 있어? 5개의 문자 중에 뭐를? 서로 다른 3개의 문자를. 그럼 첫 번째 하나 뽑을 경우의 수 몇 가지? 5가지. 그 다음 4가지. 그 다음 3가지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다시 한번 4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워봐. 그럼 어떻게 돼? 곱하기 야 근데 끄트머리가 뭐가 돼버려? 1이 되는 게 맞지? 그럼 정정하는 거야. 뭐가 돼? 4 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됐어요? 자, 내가 지금 해주는 수업 방향이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 학교랑 매우 안 맞아. 근데 나는 이걸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좀 이따가 얘기를 해줄 여러분들한테 순열이라는 기호가 한 번에 안 와닿기 때문이거든. 여러분들이 이게 먼저 봐봐. 다시 가볼게. 1부터 6까지의 숫자 중 서로 다른 2개를 선택해서 2자리 자연수를 만든대. 그럼 첫 번째 10의 자릿수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6가지. 그 다음 몇 가지? 5가지. 끝. 10명의 학생이 있어. 회장 뽑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10가지. 그 다음 부회장은? 그 다음 총무는?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 요게 그냥 문제 읽은 그대로지? 여기까지 맞죠? 자, 다시 뒤로 갈게요. 우리 P 기호는 다음 시간에 할 거라서 어차피. 쌤이 지금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은 지금 다 까먹었겠지만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랑 똑같이 해주려고 하는 거야 지금. 중2 때 시험 대비하면서 다 했던 내용이야 사실. 기억은 다 안 나겠지만 그걸 살리는 게 훨씬 빨라. 그리고 추가적으로 배우는 걸 추천을 하고 싶은 거야. 갑니다. A부터 F까지 6개 문자를 나열을 하는데 뭐가 되고 싶대? A와 F가 이웃하고 싶대. 그러면 이웃하고 싶다는 얘기는 붙어있고 싶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자. A와 F를 그냥 항상 같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팀을 맺어주도록 할게요. 그럼 팀이 몇 개의 팀이 된 거야? 5개가 된 거야. 얘네 팀이랑 다른 팀이 아니라 얘네 한 팀, 얘네들만 붙어 있어야 된다며. 됐어 여기까지? 그럼 지금부터 5개의 팀을 뭐 해주면 돼? 나열해주면 돼. 5개의 팀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5팩토리얼이 된 거야.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어? B, D, C, A, F 얘네 뭉탱이로 있는 경우 C, D, A, F 뭉탱이로 이렇게 있고 B, 뭐 E 이런 식으로 이게 있을 거야 그치? 맞지? 그런데 A와 F가 이렇게만 있다고 이웃되는 게 아니라 둘이 자리가 바뀌어도 되는 거지. 그래서 곱하기 뭐를 해줘야 돼? 되게 중요해. 곱하기 뭐를 해줘야 돼? 2를 해줘야 돼. 맞아. 자, 다시 잘 들어. 왜 2야? 쉽게 이렇게 왜 2를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5팩토리얼은 이해됐어요? 여기다가 왜 곱하기 2인 거야? 나한테 설명을 하지 말고 말을 해. 왜 2를 곱하는 거야? A, F? F, A야. 그래서 2가지인 거야. 바뀌는 경우 알아 나도.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 선생님. 그치? 그러니까 다 얘기를 하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잘 봐. 누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누가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지금 안에 AF 지금 둘이 있잖아 지금. 그 둘이 AF가 순서대로 나열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다시 얘기할게. 요 갇혀있는 묶여있는 이 AF 둘이가 순서대로 나열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2팩토리얼인 거야. 둘이 나열되는 경우. 누구 한 명은 답을 이렇게 제출했고 누구 한 명은 이렇게 제출을 했어. 근데 2팩토리얼은 뭐야? 2 곱하기 1이야. 여기는 2고 답이 어때? 같아요. 근데 생각이 다른 거야. 생각이. 잘 들어. 대표 문제 테스트를 할 때 온전한 식이 있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건 이런 식의 구조야. 요거 필기해. 5팩토리얼 AF가 팀이 되고 뭐 예를 들어 5개 팀이 뭐 남은 B, C, D, E를 포함한 5개 팀이 나열되는 경우 이 팩토리얼 뭐가 되는 거야? 묶인 이웃하는 A와 F가 순서대로 순서대로 나열되는 경우. 근데 꼭 워딩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쌤이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한 건데 이런 표현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럼 나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겠지. 다시 한번 뭐라고? 끄적여서 수를 뱉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왜 5팩이 나왔고 왜 3팩이 나왔고 왜 2팩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왜 2팩이 아니라 2가 나왔는지에 대한 출처가 분명해야 돼. 그 생각을 표현해줘야 쌤이 고쳐줄 수 있어. 그럼 질문이 중요한 얘기. 뭐 적는 워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알겠지? 자 봐봐. 그럼 질문이 딱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 이렇게 나와줘. 선생님 근데 이거 이렇게 되니까 예고, 이렇게 되니까 예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도 답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이 질문이 나와야 돼. 근데 그 질문이 2등급까지는 잘 안 나와. 응? 좀 목표가 그렇게 좀 설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본인이 아무리 봐도 나는 분명히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이 답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아니지? 라는 의문이 자꾸 들어야 매우 정상적이야. 응?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자, 야구 선수가 2명 있고 축구 선수가 3명이 있는데 야구 선수끼리 뭐 하래? 그럼 이웃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떨어뜨려? 근데 자 좋아 솔직히 그게 맞아. 근데 여기서 쌤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자 해볼게. 야구 선수가 이웃하지 않게 세우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학생들은 뭐를 떠올리냐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려고 해. 자 일단 총 선수가 몇 명이야? 얘네들 나열되는 경우가 몇 가지야? 5팩토리알이야. 됐죠? 그럼 야구 선수 2명이 이웃하는 경우는 뭐가 있어? 축구 선수 3명이랑 팀을 이루면 되겠지. 3팀, 4팀이 됐죠? 나열하는 경우 몇 가지? 4팩토리얼. 그 다음에 둘이서 순서가 바뀔 수 있으니까 곱하기 2팩토리얼이든 2든 괜찮아요. 이걸 뭐 해주면 돼? 빼면 돼. 됐어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게 요번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잘 들어. 잘 들어. 이웃하지 않게 세우는 문제는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 안 돼. 아니 맞지 않아요? 이거 답은 나오거든. 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다시 잘 봐. 만약에 문제가 축구 선수끼리 이웃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축구 선수끼리 이웃하지 않았으니까 비슷하겠지. 셋이 묶이면은 전체 3팩 곱하기 셋이 나열되는 거 똑같이 3팩을 빼주면 되는 거 같잖아. 근데 이 경우는 뭐야? 셋이 이웃한 거지. 맞지? 근데 우리는 축구 선수가 이웃하지 않고 싶다며. 얘네들이 셋이 묶여있는 것만 한 거지. 이 경우를 뺀 건 아니잖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 머릿속에 하나만.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로 자 분명히 얘기할게. 이건 출제율이 100%야. 무조건 나와 이 문제는. 왜냐면은 여기에서밖에 유일하게 여기 있는 이 경우의 수 단원에서 순열이라는 단원에서 나오는 제일 유일한 문제 하나다 보니까 이거는 교과서도 그렇고 무조건 나와. 근데 배점이 어느 정도냐의 차이인 것 뿐이야. 알겠지? 이거 신경 많이 쓰셔야 돼. 자 간다. 이웃하지 않는 문제는 써야 돼. 지금 우리가 누구를 이웃하지 않게 하고 싶어? 야구 선수의 반대 대상이 누구야? 축구 선수를 일단 나열을 해버려. 근데 한 칸 띄우고 하는 거야. 근데 띄우는 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축구 선수 나열하는 경우 몇 가지야? 3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럼 축구 선수가 이렇게 나열이 됐을 거야. 3팩토리얼이라는 총 6가지의 경우의 수에서 다 나열이 됐을 거야. 그럼 야구 선수가 앉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돼? 몇 군데가 돼?
자, 축구 선수들이 이웃하지 않는 게 아닌데 축구 선수들이 먼저 떨어졌지. 그 사이에 야구 선수들이 어떻게 들어가더라도 야구 선수들은 붙을 일이 없지. 지금부터 이 방법을 취해줘야 돼. 그럼 자리가 지금 몇 개야? 4개. 일단 야구 선수 첫 번째 한 명 앉혀볼까? 자리 4개 중에 하나 골라봐. 지금 야구 선수 둘이 들어가야 되잖아. 어디로 들어갈 거야? 첫 번째 경우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 끝.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구육이 하나 더 갈게. 하나만 더 갈게. 안 넘어왔어. 한 번 더 볼게. 자, 여기도 확 보이죠? 모음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됐지? 그러니까 모음끼리 이웃하지 않도록이라고 했으니까 모음의 반대 대상 누구야? 자음을 먼저 가지고 와. 자음 누구 있어? D, S, C, V, R이 있지. 얘네들 먼저 나열. 몇 가지? 5팩토리얼이 됐어요. 그럼 5녀석이 일단 나열이 됐어. 이건 어디야 하면서 너네 왜 이렇게 나랑 멀어?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치? 그치? 그럼 빈 공간이 몇 군데가 됐어? 그래서 잘 들어. 빈 공간을 체크하면서 세는 게 아니야. 얘의 왼쪽, 얘의 왼쪽, 얘의 왼쪽, 얘의 왼쪽, 얘의 왼쪽. 그럼 5개 세졌지? 맨 오른쪽에 하나가 더 있는 거야. 항상 그래서 플러스 1이라는 생각을 해줘야 돼. 몇 개가 됐어, 빈 공간이? 자, 이제 나머지 오자. 모음 너 누구 있니? IOE 있잖아. 자, 첫 번째 모음 갈 수 있는 모음 몇 가지? 6가지. 그 다음? 그 다음? 끝. 이렇게. 오케이? 자, 잘 봐. 오늘 조금 숙제가 조금 특이해. 잘 봐요. 원래 963까지 내는 게 맞거든? 맞는데 964, 968, 972, 976도 풉니다. 대표 문제는. 밑에는 더 안 풀어도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내가 해줄 건데 그때 들으면 늦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죠? 자, 다시 숙제할 때 976, 972 앞쪽에 968, 964 그리고서 963까지.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어. 여기 교과서 다시 보기 131쪽에 있는 거 여기 P 써 있는 거 있거든요. 여기 P 써 있는 거 여기 제외하고 왼쪽에 10-1 라인까지는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